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저는 지금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자연생태공원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또 부상이라던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이곳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제주자연생태공원을 소개해 주실 고도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도님은 이제 또 따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총 13만 평 정도고요. 13만 평이요? 와. 아, 여기 이제 노루들 완전히 그냥 풀어놓은 상태예요, 노루들을? 네, 풀어놓은 애들도 있고 아니 아직 보호가 필요해서 저희가 시설내에 데리고 있는 노루도 있어요. 아, 여기는 뭐 울타리가 따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저기 있다, 노루. 자, 첫 번째 만나볼 친구들은 바로 노루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노루 중에 일부는 어렸을 때 구조가 돼가지고 좀 사람 손에 키워진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람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인데 일단 이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아마 가까이 접근하면 도망갈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왜소한데요? 여기도 있다. 이 친구가 네. 어렸을 때도 사람 손에서 커가지고 아, 안 도망가네, 진짜? 많이 강아지예요. 우와. 안녕. 작년 6월에 태어난 친구고요. 진짜 얌전하다. 미아로 만져봐도 돼요? 구조하던. 예, 그럼요. 와, 느낌이 어떨? 우와. 뿔에도 이렇게 털이 다 나 있구나. 지금이 뿔이 새로 나오는 시기인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뿔에 가죽이랑 털이 벗겨지거든요. 네네. 그때 되면 좀 딱딱한 녹각 형태가 돼요. 아. 그때부터는 뭐 서열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동물들을 상대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노루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네. 원래는 사람한테 5m도 접근을 허용을 안 해줘요. 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키워져가지고 좀 사람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요게 이제 성체 상태인 건가요? 이 크기가? 일단은 이 친구는 사람 못 치면 청소년기인데 네네. 이 정도가 거의 일단은 성인의 수준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아. 노루 수명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현재 제주도 노루들은 9년 정도 산 게 현재 최장 기록이고 아. 예상으로는 10년 내외 정도로 생존을 하는 걸로. 좀 오래 살진 않네요. 그렇죠, 오래 살진 않아요. 안녕. 진짜 강아지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아로 구조가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사슴과 동물들은 새끼를 낳게 되면 어미가 새끼들을 이런 적당한 곳에 숨겨둔 다음에 활동을 나가는데 네. 이렇게 활동을 나갔다가 다른 주변의 주민들이 노루를 좀 보게 되면은 좀 버려준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혼자 가만히 수호만 있는데 어미는 좀 멀리 떠나가서 놀고 있고 반대로 얘는 가만히 있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버려준 줄 알고 이제 의도치 않게 납치를 해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미를 잃었다라고 뭐 예를 들면 야생동물 구조센터 신고가 들어가면은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이미 이 친구는 어미가 있던 구역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더 이상 네. 돌아가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아. 어쩔 수 없이 돌봐지게 되는 건데 이 친구가 그런 케이스예요. 아. 졸지에 납치가 돼버렸네.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네. 흔히 막 노루궁뎅이 그러잖아요. 네. 그 왜 그런 말이 나온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궁뎅이가 특이한 점이 있나요? 지금 노루 사슴과거든요. 네네. 다른 사슴과 동물 비교하면은 노루는 꼬리가 없어요. 아, 네네. 꼬리가 없고 엉덩이를 들자면 이렇게 하얗거든요. 네. 이게 아. 노루 엉덩이의 특징인데 겨울철에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름철에 노루 궁뎅이 털 같은 경우는 좀 이 하얀 색깔도 좀 때가 많이 타고 주변 색도 많이 밝아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엉덩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은 아직 겨울털이 남아있을 시기라서 이렇게 하얀 엉덩이 털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옆에 보면 털이 굉장히 부시시할 거예요. 네. 지금이 4월 중순인데 노루가 이제 겨울털에서 여름털로 털갈이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털이 빠지는 시기니까 이렇게 긁으면은 엄청 나오네. 고양이 털 빠지는 거 마냥. 와, 엄청 빠진다. 이제 이런 털들은 중간에 주변에서 오는 새나 아니 쥐들이 가져가서 둥지 재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재료로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때마침 일어나는데. 그래, 엉덩이 보여주려고. 엉덩이를 보여주려고. 자, 여러분, 이게 노루궁뎅이입니다. 흔히 그 버섯 종류 중에 약간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버섯이 네. 있어요. 얘가 청소년기라 가지고 좀 사람한테 좀 덤비는 습성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을 좀 덜 무서워하다 보니까 들이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좀 그런데 좀 크고 나서 가죽도 벗겨주고 하면은 사람한테 덤비고 그러죠. 이게 노루대 노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서로 서열도 이제 가리고 그런 거고요. 와, 진짜 댐비네,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사슴이다. 야. 이 공원 주변이 노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꿩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쥐들 혹은 오소리가 다니는 길이기도 해서
야생동물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은 필연적으로 진드기가 좀 많이 나와요. 아, 네네. 만지다 보면은 진드기가 어느 정도 느껴져요.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드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네네. 이거를 어느 정도 있나 파악을 해가지고 이 공원 주변의 안전 정도를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심하다 싶으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노루 같은 경우도 자기 주변에 모래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풀이 좀 없는 곳에서 몸을 비벼가지고 진드기 제거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진드기 제거하기 위한 동작 중에 하나예요. 계속 덤비는데요? 이럴 땐 좀 인류의 위대함을 좀 보여줘야. 와, 진짜 강아지다 완전. 여기에 같이 놀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벗겨져서 못 가게 되면은 좀 따가워요. 아, 되게 날카로워지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저도 목장갑을 끼고 다뤄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겨울철에 다 빠진 노루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뿔 쪽에 있는 벨벳이 벗겨져가지고 완전히 녹각이 드러나게 있고요. 노루들은 이렇게 세 갈래로 뿔이 나뉘어져요. 첫 뿔은 한 가닥 혹은 두 가닥이 나고요.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세 가닥이 나와요. 그리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아래쪽에 돌기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다든지.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개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케어가 필요한 애들인 건가요? 저 얘네들은 사고나 네. 아니면은 길 잃음 혹은 교통사고로 고조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정 기간 여기서 보호를 하고 아까 밖에 있는 애들처럼 풀어줘요. 아, 자, 여기는 이제 소동물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뱀이에요? 와, 엄청 크네. 이런 뱀이고. 누룩뱀이요? 누룩뱀이 원래 이렇게 큰가요? 저는 이런 누룩뱀 한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주도 지방의 누룩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말하는 섬거대화 증상 중에 하나죠. 공사장에서 저 콘크리트 그 조각에 끼인 채로 발견이 됐어요. 머리 쪽에 사실 상처가 굉장히 깊게 파였었는데 탈피를 한 수십 번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는 거의 다 없어졌고요. 얘도 조만간은 방생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저 여기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야생 들쥐고요. 이게 야생에서 얘를 봤을 때 맨손 만지거나 접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등에 줄이 있다 해서 등줄지라 불려요. 저희가 수세대 동안 매균적으로 좀 사육을 해가지고 좀 사람도 따르고 현재는 무명 상태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들쥐하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그 유행성 출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야생 애들은 그거를 매개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위험하죠. 아, 얘네들은 이제 그걸 이제 최대한 억제를 시킨 상태로 저희가 사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생에서 혹시 이런 들쥐 발견하시면 절대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표준 국명은 뭔가요? 제주 등줄지라 불려요. 제주 등줄지. 제주 지방에 사는 등줄지인데 DNA가 다른 지역의 등줄지랑 달라가지고 좀 따로 붙었어요. 뭐야? 새끼? 헐,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귀여워. 안 놓네. 와, 끈질기게 먹는다. 조그마다 진짜. 이거 어쨌든 절대 다른 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 야생에서 보시면 만지지 마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그 딱정벌레 잡을 때 그 트랩을 설치하면 자주 들어오는 쥐인데, 네, 따찌 아닌가요? 쥐는 정확하게 쥐는 아니고요. 네. 쥐보다는 두더지에 좀 더 가까운 애예요. 완전하게 육식성이고요. 제주도에서는 작은 따쥐, 제주 따쥐 네. 두 종류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요게 다 큰 거죠? 네, 다 큰 거죠. 아, 진짜 두더지처럼 막 파고 다니네. 주로 곤충류를 잡아먹나요? 그쵸, 곤충류 잡아먹기도 하고 여차하면 좀 작은 뭐 조류의 새끼나 포유류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해요. 아, 이거 물장군인가요? 와, 역시. 차마 제가 손에 올려놓지 못하겠고 지금 얘가 여기서 서식한 지 1년 지났거든요. 네네. 얘도 수명이 생각보다 긴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 물속 최고의 포식자 물장군입니다. 야생에서 요즘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저 서식지 보존기관에서 그 축양한 개체를 저희가 입양을 한 거고 그거 외에 야생 개체들이 공원 연못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앞다리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먹이를 잡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책 알아먹죠. 네. 그 전에 좀 단백질 융액 같은 거를 먹이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면 정말 아파요. 체감상 저는 3박 4일 정도 통증이 좀 지속이 됐고요. 야. 제가 물려봤던 곤충 중에는 탑3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줄장지뱀의 알인데요. 아, 무슨 비비탄 같아. 진짜 귀엽다, 알이. 좀 완두콩 거의 4배 정도 그러네. 크기인데 크기가 비교해보시면 와, 진짜 작아요. 이게 파충류 알이 네. 그 계란처럼 막 딱딱한 게 아니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거나 쪼그라들거나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산란을 한 지 1주 정도 지난 알들이고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낳는구나, 얘네들. 보면은 주장지뱀의 암컷인데 네. 지금 배가 빵빵해요. 얘는 아. 제가 지금 알을 지금 베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 네.
예, 몸통 옆에 줄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줄장지뱀이라 부르고요. 네. 비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쌌다. 야, 내 손. 와, 두점박이 사슴벌레. 얘는 좀 시간이 지난 게 채라가지고 색깔이 좀 진해졌죠. 야, 더듬이 보니까 성숙이 됐네요. 자, 이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이제 흔히 이제 성숙기, 번식을 할 수 있는 성숙기가 됐다는 특징이 이 더듬이가 이렇게 파르르 떨리죠? 자, 요걸 보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아까도 좀 짝짓기 직전에 애를 제가 좀 잡아서 그래요? 지금 몹시 지금 신경이 불편할 겁니다, 얘가. 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어요.